안녕하세요. JD 부장구사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올린 주가 그러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사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영 감세한 철에 위험 선호 자극, 주가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국채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43%, S&P 500 지수는 2.65%, 다우존스 지수는 1.86%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영국이 올린 주가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죠. 이후 CPI 이후 폭등한 주가가 되돌려졌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끝 시점은 10월 14일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11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16일 장 종료 시각까지 종가이고요. 마이너스 3%가 더 이상 안 뜨면 올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월요일에 나스닥이 플러스 3%로 올랐죠. 이유는 영국의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지금까지 감세안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하면서부터입니다. 감세안 철회는 추가적인 국채를 찍어낼 필요가 없으므로 영국의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나스닥을 결국 끌어올렸고 나스닥은 3%가 오르며 끝났고요. 그 이외에 나스닥이 오른 이유가 경제지표 부진 등이 있었으나 사실은 미미했죠. 영국이 어제는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악재는 끝나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을 잡히지 않았고 연준은 피봇하지 않았습니다. 블러드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주목했으나 사실은 완전한 반등이라 보기 힘듭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이 감세한 철회로 나스닥에 반등이 있었으나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가의 스피커들은 떠들고 있으나 증시는 안개 속으로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오르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일 마이너스 3%가 뜰지 아무도 모르죠. 주식시장은 언제나 바로 앞이 절벽일지 아니면 산등성이의 입구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나침반 삼아 기계적인 매수 매도로 위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위기에 항상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멍청한 놈은 맞고 나서 같은 일로 똑같이 맞고요. 보통인 놈은 맞고 나서 같은 일로 맞지 않고 피합니다. 똑똑한 놈은 맞기 전에 피하죠. 주식시장의 공황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똑똑한 놈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보통인 놈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멍청한 놈들 뿐입니다. 주가가 한창 떨어질 때 주식 방송을 보면 가관입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캐스터나 전문가나 모두 죽상이죠. 어쩌다 하루 오르면 좋아 미쳐 날뛰다가 다시 급락하면 암에 걸린 것 마냥 표정이 어둡습니다. 일희일비의 끝판왕들입니다. 주식시장의 위기는 매년 반복되지만 30년 이상을 주식 바닥에서 투자했다는 주식 전문가도 위기를 피했다는 놈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생초보도 30년 이상의 주식 전문가도 심지어 주식시장의 대가들도 어느 누구도 위기에는 주식에 모두 물립니다. 위기에는 죄다 멍청한 놈들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바라들의 위기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건강한 조정이라 하고 더 많이 오르기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합니다. 그러다 더 떨어지면 이제 곧 바닥이라고 조금만 버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그 이상 더 떨어지면 아예 수면제 먹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식 팔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마바라들은 개미들의 수익률보다 주식시장에 남아 거래를 계속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오늘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었다면 그 위기를 분석해 다음에는 똑같은 위기에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30년 이상을 주식을 했지만 오늘 처음 시작한 생초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위기를 분석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가 모른다고 자위합니다. 대가들도 그랬다면 말이죠. 그러나 대가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포지션이 커서 그들이 팔면 주식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오늘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니 그냥 10년 묻어두고 가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마바라들은 앵무새처럼 대가들의 말을 반복하고 맹신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기 싫어 무조건 롱배팅, 사고 묻어두기 투자로만 일관합니다. 그냥 무조건 고죠. 해지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공항 오면 처맞고 물리고 얼굴 표정이 썩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주식시장에 경험이 많건 적건 간에 주가 떨어질 때는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들은 주식 포지션이 너무 커서 팔 수 없고, 팔 수 없어서 못 팔고, 마바라들은 머리가 텅 비어서 못 팔고, 개미들은 마바라들의 거짓말에 속아 못 팝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일상입니다. 10년 10%씩 조정은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오고요. 25%씩 조정은 4년에 한 번씩 오고 50%의 조정은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롱배팅을 할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해지에 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위기에 빠지고 나서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은 필드 매뉴얼의 줄임말입니다. 필드 매뉴얼은 야전 교범이라는 뜻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지침서를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최소한 이것만 지키면 목숨은 부지한다는 필생의 지침서를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죠. 개미들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트레이더, 산전수전 다 겪은 주식 고수들, 그리고 이젠 인공지능과도 맞짱을 떠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필드 매뉴얼 하나 없이 싸우고 있는 중이죠. 마치 남들은 첨단 레이더, 드론, 미사일에 심지어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데 개미들은 소총 한 자루 들고 싸우는 격입니다. 개미들은 주식이 오르면 그제서야 꼭대기에 우르르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존버하고 반토막 난 주식을 지치도록 들고 있다가 결국 재산 다 털어먹고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2018년 10월의 일입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4%가 빠졌고 애플은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저는 2016년서부터 해외 주식을 했기에 2018년 10월에 하락은 상당히 뼈아팠습니다. 그 전까지는 쭉 올라왔기 때문이죠. 현재의 마바라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다가 결국 계좌에서 수억 원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밤을 새워 나스닥의 4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죠.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 그리고 2018년 미국의 이자율 위기를 모두 분석하자 나스닥의 일간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졌을 때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는 마이너스 3%가 아예 보통 명사가 된 듯합니다. 여기저기서 마이너스 3%가 뜨면 마이너스 3%가 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3%를 발견하고 느꼈던 것은 피터 린치를 비롯한 대가들의 수많은 주식책들을 읽었지만 공황의 정의가 없다는 사실에 또한 놀랐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모른 척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이너스 3%가 뜨면 일단 위기가 시작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매뉴얼 첫 번째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 후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고 그동안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전량 매수한다. 두 번째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한 달 안에 4번이 뜨면 공황이고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고 그동안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전량 매수한다. 매뉴얼을 처음 만들었고 실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의 매뉴얼은 심플했고 직관적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졌습니다. 마침 내일의 부 책을 냈고 여러 방송에서 나스닥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때가 2020년 1월이었죠. 2020년 2월 27일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본격적인 위험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별 이상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떠든다고 했죠.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면 벌써 나왔을 것이라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었고 매뉴얼은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이 매뉴얼의 장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주식은 2020년 3월 16일 바닥을 지나 V자 반등을 시작했죠.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은 포모,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아직 변동성이 있어서 마이너스 3%가 뜨니 다시 들어갈 시점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었는데 주가는 전고점을 지나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서도 카페에서도 포모를 견디지 못해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매뉴얼을 지켜서 최소한 잃지는 않았지만 남들 주식이 올라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했죠. 매뉴얼 두 번째입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 전량 매수한다. 나스닥 분석을 통해 위기의 탈출 신호를 하나 더 발견했죠. 그러나
2020년 6월 29일에서야 전략 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급하게 오르는 포모를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리밸런싱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종가 기준으로 판다. 위기에 더 이상 처맞지 않는다는 것에 집중했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연구하며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의 주식시장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준의 개입이었죠. 2008년 이전에는 연준이 주식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주식이 떨어지건 말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물가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라는 무지막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제로금리를 할 때는 시장을 받쳐주니 나스닥이 25% 이상 떨어지지 않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따라서 매뉴얼 1번처럼 전략 매도하는 것보다는 고점 대비 25%, 50%로 표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밸런싱 마이너스 25% 표입니다. 이것은 리밸런싱 표이죠. 마이너스 3%가 뜨지 않고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25% 매뉴얼 표를 씁니다. 즉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이 고점 대비 2.5% 빠져서 이렇게 177.46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를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식은 90%, 현금은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빠져서 172.91까지 떨어졌다, 이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종가에 다시 10%를 팔아서 20% 현금 비율을 만들고 그 80%는 주식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2011년 애플이 세계 1등이었고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았는데 혼자서 45%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2등과 순위도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 2등으로 갈아탈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리밸런싱 해지 방법입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미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저는 25% 지점에서 주식을 모두 털고 현금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애플이 혼자서 45%가 빠진다고 해도 완벽한 해지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매뉴얼 4입니다. 말뚝박기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구간에 맞게 주식 매도 후 2.5% 또는 5% 떨어질 때마다 장중 기준으로 10%씩 매수하는 것입니다. 말뚝박기 마이너스 25% 표입니다. 말뚝박기는 리밸런싱과 반대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로금리일 때도 리밸런싱과 같이 이 마이너스 25% 표를 씁니다. 연준이 주식시장을 봐줄 때에는 25%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로금리 와중에 공황이 온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입니다. 다만 리밸런싱처럼 현금 비율이 아니라 주식 비율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떨어져서 2.5% 떨어져서 177.46달러가 되었다면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10%만 남기고 여기 주식 비율이라고 써있죠. 주식 10%만 남기고 어떻게 합니까? 90%를 매도하고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72.92가 91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서부터는 주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10%를 더 사서 애플 20% 그리고 달러 80%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5% 떨어질 때마다 다시 사는 것을 말뚝박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수 기준이 장중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자동 매수를 항상 걸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말뚝박기 50% 표입니다. 제로금리가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말뚝박기 표입니다.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대로 팔지만 살 때는 2.5%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5% 떨어졌을 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로금리가 아니라는 것은 연준이 더 이상 경기 부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최대 5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연준 이자율 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입니다. 말뚝박기 방법은 위에 마이너스 25%의 방법과 같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대로 매도하고 그리고 구간에 따라서 10%씩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뉴얼 5번째입니다. V자 반등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또는 말뚝박기를 하다가 두 구간이 올라가면 종가 기준으로 전량 매수하는 것입니다. V자 반등 리밸런싱을 만든 이유는 대부분의 공황이 순식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V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기간보다는 리밸런싱과 말뚝박기처럼 가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45% 구간인 100.11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5% 구간이니까 주식은 9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는 10% 갖고 있게 되겠죠. 위기의 끝은 두 구간, 즉 여기서 두 구간인 마이너스 35% 구간까지 올라가면 갖고 있던 달러 10%를 사서 100%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식을 100% 맞추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매뉴얼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해지하는 매뉴얼들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렇게 5개의 매뉴얼이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추가적인 수정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수정 중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수많은 개미들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매뉴얼만 지킨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피같은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잃으면 자유도, 노후도, 건강도, 가족도 모두 잃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영국이 올린 주가 그러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